늦은 오후 정희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 안에는 순자를 위한 영양음료와 미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얀 조명 아래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숨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깨끗하게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이름이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순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동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은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순자는 마치 잠이 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가 마르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죠. 정희는 손끝으로 그 바늘 주변을 살짝 매만졌습니다. 피부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에 고요히 퍼졌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마치 들은 듯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시선을 떨구며 자신의 무릎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에서는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누군가는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정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순자와 함께한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밥상머리에서 흘러나오던 잔소리, 그리고 무수한 밤의 눈물. 그 모든 기억이 뒤섞이며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요. 간병인은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계의 수치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이제 거의 잠만 주무세요.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조심스레 잡자 순자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작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마치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이었죠. 정희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병실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쩐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가족의 온도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간병인이 조용히 나가며 불빛을 조금 낮췄습니다. 병실 안은 은은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기대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미안함과 후회의 흔적이 스며 있는 듯 했죠. 정희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어머니.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지킨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순자의 숨결은 가늘고 불안했지만 아직 생명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리듬에 맞춰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무사히 넘기시길. 그녀의 속삭임이 병실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손끝이 다시 한번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야. 그 짧은 호명에 정희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눈물처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복도 끝에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미지근했고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붓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가 어제 부른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야. 그 단 한마디가 마치 수십 년의 원망을 녹여내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잠시 멈춰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간병인과 의사가 순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인사하고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기록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언제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걸 느끼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정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계속 있을게요. 의사와 간병인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천천히 순자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자신을 꾸짖던 날이었죠. 며느리라면 눈치껏 굴어야지. 내가 뭘 안다고 나서니? 그 말은 젊은 정희의 마음을 깊이 베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순자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주방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오르는 국냄비와 그 옆에서 등을 돌린 시어머니의 모습. 그때의 공기에는 미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정희는 그 기억 속 자신을 마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서러웠을까?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순자가 잠든 지금 그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움이 슬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의식 중에 순자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출근복 차림이었고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위독하대. 오늘 밤이 고비래. 민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감정은 눌러 담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숨 쉬시네. 다행이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당분간은 병원에만 계셔.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투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어머니가 어제 뭐 말씀하신 거 알아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의식 없으셨을 텐데.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피하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다녀올게. 저녁에 다시 올게. 그는 순자의 머리맡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정희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씨도 알고 있는 걸까? 그 말의 의미를. 어제 순자가 부른 이름, 그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순자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던 거예요, 어머니? 그녀는 순자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는 듯 했죠. 순자의 가늘어진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몸을 숙여 사진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낯선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민수의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은 듯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떨어진 사진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순자였지만 그 옆에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손이 순자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친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 뒷면을 살폈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9년 봄,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정희의 가슴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걸어가 순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아버님이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얽혔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보여줬던 냉정함과 까칠한 태도, 그리고 민수에게 유독 집착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수가 그 사람의 아들인 걸까?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세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간단한 처치를 해야 해서요. 정희는 사진을 재빨리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네, 잠깐 다녀올게요.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오랜 시간 붙어 있던 안내문들이 삐뚤게 붙어 있었죠. 정희는 그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환자분이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그 애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애라니 나일까? 아니면 민수 씨?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순자의 곁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남편 민수의 어린 시절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민수의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생각은 점점 더 깊은 의심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사진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좀 어때? 지금 간병인이 돌봐주고 있어요. 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흘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집착했던 민수, 그리고 자신에게 평생 모질게 대했던 이유. 모든 게 그 사진 한 장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의 속마음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병실 안에서 순자의 숨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다 알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틈을 더 좁혀 귀를 대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일은 묻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순자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정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오래된 비밀의 실마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야겠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민수가 조용히 순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음성은 희미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 일은 이제 잊으세요. 다 제 탓이에요. 정희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움켜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손을 놓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일이라는 단어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순자와 자주 다투던 동네 이웃 김 여사가 그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친구이자 젊은 시절부터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여기 웬일이야? 김 여사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런데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얼굴이 굳었어? 정희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을 본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 병실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 이 사람은 옛날에 순자 씨 곁에 있던 공장 사장님이에요. 박 사장이라고 젊을 때 순자 씨를 많이 도와줬지. 도와줬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다들 알았어요. 둘이 서로 마음이 있었단 걸. 그 말에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민수 씨 아버지요. 김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 뒤로 순자 씨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순자 씨가 사람들 눈을 피하며 살았어요. 민수 씨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의 웃음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럼 민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희의 질문에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긴 했겠어? 애가 중학생 때 동네에서 떠돌던 소문을 직접 들었을 거야. 그 후로 엄마랑 말도 안 했대.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차가운 태도, 그리고 순자와의 끝없는 갈등. 그 모든 게 이 비밀에서 비롯된 거라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저를 미워하셨던 걸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순자 씨가 미워한 건 당신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울림으로 가슴을 때렸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겪었던 불행을 그대로 물려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빛에 비친 종이의 가장자리가 오래된 듯 누렇게 바랬습니다. 그 속의 인물들은 여전히 젊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께 돌려드려야겠어요. 정희의 말에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라도 그분이 마음을 놓으셔야 하니까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 속에서 순자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강하고 고집스럽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던 그 표정.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눈앞에 보이자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저도 용서해야겠죠, 어머니.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가며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결 고요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며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천히 정희를 향했습니다. 그게 아직 있었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이 사람 박 사장님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분이라면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시아버지보다 먼저 내 손 잡아준 사람이었어.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뭉클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시대가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 그 사람을 버렸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힘겹게 시선을 옮겨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 여자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던 거예요? 정희의 물음에 순자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널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닮았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굴요? 순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박 사장을 닮았어.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괴로웠어. 그녀의 말에 정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놀라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볼 때마다 내 젊은 날이 떠올랐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날 미워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희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애를 용서해줘. 그 말이 끝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요? 누구 말씀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어지고 있었고 입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급히 그녀의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이미 순자의 숨결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순자의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이 급히 들어왔지만 정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는데, 이제야 용서하려 했는데,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고요했고 미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순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 온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애를 용서해줘.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상주석 옆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평생의 고집을 내려놓은 듯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정희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용서해줘. 그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누굴 의미하는 걸까? 정희는 계속해서 그 말의 의미를 되짚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상객들이 오갔지만 민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이제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에게로 시작된 글귀가 보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엄마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말을 못했단다. 너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그 문장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편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속 읽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박 사장님이란 분이야. 그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엄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널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단다. 하지만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었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 엄마를 용서해 주렴. 편지는 그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그 애를 용서해줘. 아마 그 애가 당신을 뜻한 거였던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중학생 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어요. 평생을. 그의 목소리는 금세 떨려왔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용서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신 게 그 증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뒤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초가 마지막 불빛을 흔들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용서받았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의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영정 아래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장례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됐네요. 어머니. 민수는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병원 쪽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새벽의 첫빛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정희는 순자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집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순자가 쓰다 만 안경과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이 바랜 편지 봉투 몇 개와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정갈한 글씨로 내가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순자의 고백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늘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두려워하며 살았다. 정희는 손끝을 떨며 그 글을 읽어나갔습니다. 박 사장님은 내게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그를 밀어냈고 그 후로 내 마음은 늘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를 보며 늘 그 사람의 눈을 봤고 정의를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느꼈다. 그래서 괴로웠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서. 정의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으며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글에서 느껴지는 순자의 외로움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들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왜 그토록 강하게 굴었는지,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제는 조금씩 가슴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은 장례식 때 민수가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천조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글이에요.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민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네요. 민수는 책상을 정리하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도 불행한 시대의 희생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방 안에는 오랜 세월이 응축된 듯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은 순자가 젊은 시절 민수를 안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정희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쓸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의 얼굴 같아요.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정리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탁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방 안의 오래된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겠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동네에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순자의 묘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묘비 옆에는 하얀 국화와 함께 노란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꽃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봄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병원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민수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우리 어머니도 이제 웃고 계실 거야. 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어머니는 늘 강했지만 결국엔 따뜻한 분이었어요.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묘비 앞에 향을 꽂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그 애도 용서했어요, 어머니.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무덤가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김말이 같이 먹어요. 민수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당신도 참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요. 예전엔 억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묘비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결국 우리 둘을 바꿔놓았네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요. 숨기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서로에게 솔직하게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약속해요.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 손끝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하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담담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묘비 옆에 놓인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봄의 바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용서받았구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 에필로그. 다시 피어난 봄. 그날 이후 정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와 함께 밝은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무겁고 텅 비었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정희는 그 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순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먹먹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계시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일터에서 바쁘게 지냈지만 퇴근 후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식사를 끝냈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어머니 제사에 같이 가고 싶대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에는 예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로 따뜻한 전등빛이 고요히 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순자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묘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묘비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민수 씨 요즘 잘 지내요. 이제는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용서가 참 어렵지만 결국 그게 남은 사람을 살게 하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마치 순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제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햇살이 비쳤고 그 눈동자는 마치 따뜻한 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들판 한쪽에서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희는 꽃잎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녀는 묘비 앞에 작은 꽃병을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벌써 와 있었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유채꽃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에는 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은 하늘로 흩어져 빛처럼 번졌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새봄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